안녕하십니까. 대한연대 공동대표 장경상 세무사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그동안 이제 그 양도소득세 설명해 드렸고요. 오늘부터는 이 증여세와 상속세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사례를 들어서 말씀드리는 시간을 갖기로 하겠습니다. 먼저 증여에 대해서 그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원래 이 증여하고 상속은 재산을 무상으로 이전한다는 데엔 공통점이 있습니다. 다만 증여라는 거는 사전 상속이라는 그 개념과 그 동일하게 사용되고 있는 반면 상속세는 일단 그 부동산 소유를 하고 있는 시점에서 돌아가심으로써 발생되는 자연 발생적인 겁니다. 그래서 상속세를 절세하기 위해서 또는 미리 재산을 분배해 줄 목적으로 사전에 재산을 증여하는 경우가 흔히 있습니다. 왜냐하면 증여세를 물더라도 지금 자녀에게 재산을 증여해 주면 10년, 20년 후에는 그 재산이 몇 배, 몇십 배로 늘어날 수 있기 때문에 나중에 상속을 하게 되는 경우보다 지금 증여세 내는 것이 훨씬 유리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아들에게 그 성년인 아들에게 1억 원짜리 부동산을 증여하면은 자녀 경제 5천만 원을 공제한 5천만 원에 대한 증여세가 과세되는데 이 5천만 원에 대한 증여세율이 10%이므로 500만 원 세금이 부과되고 또 3개월 내에 자진신고하면은 3%를 추가 공제해서 내야 될 세금은 증여세 485만 원이 됩니다. 그런데 증여를 하지 않고 20년 후에 아버지가 사망하였다고 가정할 경우 사망 당시 상속 재산이 50억 가량 되고 위 부동산 가액이 5억 원이라면 상속세는 50%의 세율이 적용되어 위 상속에 대한 상속세만 하더라도 2억 5천만 원이 됩니다. 다만 이번 정기국회에 정부에서 최고 세율을 40%로 했기 때문에 그거는 좀 변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위 사례로 볼 때 재산이 증가하는 것을 전제로 하여 얼마로 늘어난다고 하면은 세율의 변동이 변하지 않아도 지금 증여하는 것보다 훨씬 많은 상속세를 부담하게 됩니다. 이 경우 상속 재산 가액에 가산하는 증여 재산의 가액은 증여 당시의 가액으로 하므로 부동산이나 주식 등을 증여한 가격이 오르면 상속세는 크게 절약됩니다. 그러므로 사전 계획에 따라 납부하는 증여세는 여러 가지로 유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타인으로부터 증여를 받으면은 증여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증여세를 신고하여야 하며 10년 내에 동일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경우에는 합산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 그래서 그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경우는 증여세 재산 공제가 6억 원, 그 다음에 직계 존속, 계부나 계모도 포함이 됩니다. 증여받은 경우에는 성인인 경우는 5천만 원, 증여받는 자가 미성년자인 경우는 2천만 원, 그 다음에 부모가 그 자녀로부터 증여받는 직계 비속으로부터 증여받는 경우는 5천만 원,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이 아닌 친족으로부터 증여받은 경우는 증여세 공제가 1천만 원 적용됩니다. 그러나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않으면은 사실상 증여재산 공제 범위 내에 있더라 하더라도 그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하기 어려우므로 증여 사실을 인정받지 못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버지가 미성년자인 아들에게 나중에 결혼하여 집을 장만할 때 쓰라고
아들 명의로 2,100만 원을 저축하였는데 15년 후에 이자가 붙어 위 금액이 7천만 원으로 늘어났다고 가정해 보면은 저축 당시에 아버지가 증여세 신고하여 증여받은 돈으로 증여세 10만 원까지 납부하였을 경우 15년 후에 아들이 위 저축액 7천만 원을 찾아서 집을 장만하는 데 사용하더라도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증여 사실을 인정받으려면 반드시 증여세 신고를 해야 하며 과세 미달로 신고하는 것보다는 납부세액이 나오도록 증여 재산공제액보다 약간 많은 금액을 증여해서 언제 누구로부터 얼마만큼 증여받아 증여세를 얼마 내었는지를 알 수 있게 신고서나 영수증을 근거로 남겨두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법인의 주식을 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증여세 신고를 하여 증여세도 납부한 다음 신고서와 영수증을 보관해 두고 주주 명부상 명의 개서 및 주식 등 변동사항 명세서를 법인세 신고 시 반드시 제출해야 된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증여 가액을 계산할 때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토지는 개별 공시지가, 주택은 개별 주택 가격, 주택 이외의 건물은 국세청 기준 시가로 부동산 가액을 평가하여 증여세를 계산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개별 공시지가, 개별 주택 가격 및 국세청 기준 시가는 통상 1년에 한 번씩 고시하므로 부동산 가액을 평가할 때는 증여일 현재 고시되어 있는 개별 공시지가나 국세청 기준시가를 적용합니다. 증여일 현재 당해 연도의 기준 가격이 고시되어 있으면 새로 고시된 당해 연도의 기준 가격을 적용하지만 당해 연도의 기준 가격이 고시되어 있지 않으면 이미 고시되어 있는 전년도의 기준 가격을 적용합니다. 그러므로 동일한 연대에 동일한 부동산을 증여하더라도 당해 연도의 기준 가격이 고시되기 전에 증여하느냐, 고시된 후에 증여하느냐에 따라 세금의 크기가 달라집니다. 개별 공시지가 및 개별 주택 가격은 매월 4월 말까지, 국세청 기준 시가는 오피스텔 상업용 건물의 경우 매년 1월 1일자로 고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준 가격이 전년도보다 높게 결정될 경우로 예상될 경우에는 기준 가격이 고시되기 전에 하고, 전년도보다 낮게 고시될 거로 예상될 때는 기준 가격이 고시된 후에 증여하면은 세금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토지의 경우에는 개별 공시지가를 결정 고시하기 전인 4월 초에 토지 소재지 관할 시군구 또는 읍면 동사무소에서 토지 소유자 등에게 공람을 거친 후 4월 말경에 확정 고시합니다. 그러므로 사전에 개별 공시지가에 대한 열람을 통하여 증여하고자 하는 토지의 공시지가를 예측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기와 같이 기준 시가로 신고한 경우에도 꼬마 빌딩 및 나대지에 대하여는 2019년 2월 이후 상속 증여분부터 법정 결정 기한, 상속세는 상속 신고 기한 다음 날부터 9개월, 증여세는 증여세 신고 기한 다음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국세청이 상속세 및 증여세를 조사 결정하는 과정에서 직접 2개 이상 감정평가기관에 의뢰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를 추가 과세하고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상속 재산의 협의 분할은 상속 등기 전에 해야 합니다. 피상속인이
유언을 하지 않고 사망을 하면은 민법의 규정에 의한 법정 상속이 이루어지며, 법정 상속은 지분으로 상속이 되기 때문에 상속인이 여러 명 있는 경우에는 상속 재산을 공유하게 됩니다. 재산을 공유하게 되면은 관리하거나 처분하는 데 불편하므로 공동 상속인들이 협의하여 상속 재산을 분할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를 협의 분할이라고 합니다. 협의 분할을 하게 되면 지분의 변동이 생기게 되는데, 협의 분할이 각 상속인의 상속분이 확정되어 등기 등록 전에 이루어졌느냐 후에 이루어졌냐에 따라서 증여세의 문제가 발생이 됩니다. 협의 분할을 한 후 최초로 상속 등기를 하는 경우는 특정 상속인이 법정 상속분을 초과하여 상속 재산을 취득하게 되더라도 이는 다른 공동 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지 않고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받은 것으로 보므로 증여세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법정 상속분대로 상속 등기를 하여 각 상속인의 상속 지분이 확정된 후에 협의 분할을 하여 특정 상속인이 법정 상속분을 초과하여 상속 재산을 취득하는 경우, 그 초과된 부분에 상당하는 재산가액은 공동 상속인 중 지분이 감소된 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봅니다. 다만 법정 지분대로 상속 등기 등을 하였다가 상속인 간 협의에 의해 상속분을 재확정하여 상속 신고 기한 내에 경정 등기를 하고 상속세를 신고한 경우에는 지분 변동에 대한 증여세는 과세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상속세를 협의 분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등기, 등록, 명의 개서 등을 하기 전에 분할하되, 등기 등을 했다가 재분할하더라도 상속세 신고 기한 6개월이라고 말씀드렸죠. 경정 등기를 하고 변경된 내용대로 상속세 신고를 해야 상속 지분 변동분에 대한 증여세를 부담하지 않게 됩니다. 증여를 받은 경우에 당사자 간 합의에 의해서 그 증여받은 재산은 증여세 신고 기한 3개월이라고 말씀드렸던데, 그 이내에 신고 기한 이내에 반환하는 경우에는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당초 증여한 것이나 반환받는 것 모두에 대한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재산을 반환하기 전에 세무관서에서 증여세 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내야 합니다. 또한 수증자가 증여받은 재산을 증여세 신고 기한이 지난 후 3개월 이내에 증여자에게 반환하거나 다시 증여하는 경우에는 당초 증여에 대하여는 과세하되, 반환하거나 재증여하는 것에 대해서는 과세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당초 증여가 있는 날 말일부터 6개월이 경과된 후에 반환하거나 재증여하는 경우에는 당초 증여뿐만 아니라 반환, 재증여 모두에게 증여세를 부담해야 된다는 점을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증여 재산을 되돌려 받으려면 증여세 신고 기한인 3개월 내에 되돌려 받아야 증여세를 물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유의할 점은 금전을 증여받은 경우에는 반환 시기에 관계없이 당초와 반환 모두에 대한 증여세가 과세된다는 점입니다. 한편 반환 대상 재산이 취득세 과세 대상 재산인 경우에는 당초 증여에 대한 취득세를 부담해야 하지만 반환하는 것에 대한 취득세를 부담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므로
반환하고자 하는 경우 취득세도 고려하여 반환 여부를 결정하여야 합니다. 국세청에서는 각종 세법에 과세 재료 제출 의무를 부여하거나 직접 수집 등의 방법으로 다양한 과세 자료를 전산 입력으로 개인별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고령인자가 일정 규모 이상의 재산을 처분하였거나 재산이 수용되어 보상금을 받은 자료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재산을 처분하거나 수용당하고 거액의 보상금을 받은 사람에 대하여는 일정 기간 재산의 변동 상황을 사후 관리하고 있으며, 이때에는 배우자나 직계 좀비속 등의 특수관계 있는 사람들의 재산 변동 사항도 함께 사후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후 관리 결과 특별한 사유 없이 재산이 감소한 경우에는 재산 처분에 대한 사용처를 소명하라는 안내문을 보내고 있으며, 보상금을 받고 난 후에 배우자나 직계 좀비속 등이 재산을 취득한 사실이 확인되면 취득 자금의 출처도 소명하라는 안내문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런 안내문은 재산을 처분하거나 보상금 받은 후 바로 나오는 것이 아니고 통상 2년이나 3년이 지난 후에 자금을 사용하고 보내는데, 자금을 사용하고 몇 년이 지난 뒤에 증빙 서류가 확보하기가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므로 처분 대금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사용처에 대한 증빙을 반드시 갖춰 놓을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재산 처분 대금의 사용처와 취득 자금의 출처에 대한 소명 요구에 대하여 소명을 명확히 하지 못하면은 재산을 처분한 처분한 사람에게 재산을 취득한 사람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고 증여세를 과세하고 있습니다. 특히 고령인 분 경우에는 고령인 분이 거액의 보상금을 받은 경우 자녀들이 부동산을 취득하였거나 취득하였다가 거액의 증여세를 추징당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이런 경우 취득자금 출처에 대한 입증 서류를 철저히 갖추어 놓을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